안녕하세요, 윤재TV입니다. 오늘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요즘 정말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 각 메이커에서 한두 개씩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캠핑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 트럭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런 트럭들에 대해서도 가격이라든지 스펙 이런 게 놀라운 뭐야 진짜 저 가격에 저걸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신기한, 지금으로서는 이게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한 그런 스펙들이나 가격들도 공개가 되고 있고, 외국에 있는 메이커들, 이제 유럽 메이커들 말고 미국 메이커들이 특히나 가격이 좀 저렴하게 보이는, 실제로 생산이 되고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 것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냥 보여지는 액면상으로는 정말 싸고 좋아 보이는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어서, 이 전기차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고, 또 전기차를 어떤 차인가 계약해놓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엄청 혹하게 하는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오닉 5라든지 EV6 이런 차들이 실제로 이제 오너분들께서 주행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죠.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처음부터 약간 뻥튀기가 됐던 게 좀 문제였던 거죠. 한 500km 간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바람잡이를 해놓고 실제로 출시할 때는 400km 언저리에서 그 차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예비 오너들이나 이런 계약자들이 이제 좀 많이 속상해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슈도 이제 좀 다 지나갔고, 실제로 타보니까 진짜 넓은 실내, 진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안에가 들판 같아요. 광아래. 근데 넓은 거 말고는 또 솔직히 내부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럽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공간은 팰리세이드, 소렌토 이런 급이고, 내장재의 소재는 아반떼급이다. 그리고 또 전용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 이런 것들이 기존 내연차를 전동화한 모델하고 또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쓰는 차들하고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쓰는 차들은 실내가 훨씬 더 쾌적하고, 전동화된 차들은 익숙하고 전기차의 맛은 즐길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게 좋은 전기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그 레이싱 하던 친구들 중에 일부 몇 명이 2018년도쯤에 전기차로 넘어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윤재야, 전기차 사라, 이거 딴 거 못한다, 이거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또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자동차 관련 쪽 일이다 보니까 전기차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지금 하는 일이 당장 이렇게 매출이 꼬꾸라지고 와 이제 이건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일도 어느 정도 몇 년, 향후 5년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간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미래를 생각하면은 전기차 관련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샀어요. 이걸 먼저 샀는데 이걸 타봤더니 내연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따 차를 타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바로 충전 문제거든요. 충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집이나 회사에서 직접 충전하는 자가 충전이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이제 외부에서 충전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자가 충전을 할 수 있어야 충전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무엇보다 편안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기차를 시승해보고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충전 인프라의 문제로 전기차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충전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회사에 가서 편하게 충전을 하거나,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100% 충전을 채워놓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렇게만 충전할 수 있다면 전기차 타는 건 진짜 축복이죠. 근데 반대로 아파트에서도 충전하기가 힘들고,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거주하는 집 환경이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220V를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급속 충전기만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충전을 할 때마다 약간 이런 편차가 생기겠죠. 충전을 하러 갔는데 고장이 났다든지, 충전을 하러 갔는데 앞에 차량이 한 대 충전을 하고 있다든지, 앞에 차량에 충전을 하고 있는데
비켜줘야 되는데 또 안 비켜줘가지고 또 우라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호회에 막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전기차 운행을 하시면서 뭐 이런 충전 매너에 대한 이런 생각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실 뭐 전기차 충전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라든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뭐 약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차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부 충전 시설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충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질 뿐더러 100% 충전을 잘 못해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80%까지는 급속 충전이 빨리 되는데 80%부터 90%, 100% 가는 데는 충전 속도가 확 떨어지면서 엄청 더디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뒤에 사람이 기다린다, 뒤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계속 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기다린다고 하면 80% 정도, 85% 정도 되면 이제 빼주는 거죠. 급속 충전기 사용 매너는 40분 충전이에요. 80%, 85%, 이 정도까지 채웠는데 40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빼고 다음 사람한테 양보를 하는 게 그게 매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충전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 차의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되어 있는, 아니면 95% 이상 충전되어 있는 모습을 사실상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름 넣는 것처럼 만땅이요 해갖고 뭐 쭉 가서 또 기름 넣고 이런 식이 아니라 80% 채우고 어느 정도 소모하고 또 80% 채우고 어느 정도 소모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충전하는 그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충전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0%를 채우고 주행하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또 100%를 채우고 이거하고 80% 채우고 20%까지 쓰고 80% 채우고 20%까지 쓰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전기차 충전기는 뭐 종류가 많죠. 급속 충전기 보통 뭐 낮은 게 50kW에서 뭐 100kW, 200kW 이렇게 여러 가지 충전기가 있는데 충전기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또 무조건 빨리 충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들이 충전 속도를 받을 수 있는 스펙이 또 따로 있어요.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 전기차라고 하죠. 얘는 충전기가 아무리 빨라도 받을 수 있는 속도가 보통 60kW에서 70kW 그 이상을 잘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나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의 스펙이 100kW 정도만 되면 코나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피크 속도가 다 나와요. 차량 주행 느낌은 정말 좋은데 이 충전 인프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판가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약간 부족하다,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전기차가 주는 이 매력은 내연차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충전하는 게 조금 귀찮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오더분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자, 이게 220V에 꽂아서 쓰는 완속 충전기예요. 2.5kW 현대 순정품인데 그냥 이거 전기 코드에 꼽고 차에 이제 연결하는 이거 똑같은 거 있죠? 여기 이 C타입 커넥터 이거 그냥 꽂아 가지고 충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2.5kW면은 좀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힘든데 우리 그 겨울에 쓰는 해바라기 막 이런 거 해바라기 3개를 동시에 한 코드에다가 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티탭 여러 개 달린 거 그냥 차등에 툭 떨어지죠. 그 정도 전기 세기예요. 이거 엄청나게 센 거거든요. 전기 코드도 또 중요해요. 전기 코드가 콘센트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이 부분에서도 열이 엄청납니다. 특히 노후화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충전하면은 막 두꺼비집 이런 데서 열이 엄청나요. 전기 줄 이런 데서. 그리고 이런 거 쓰실 때는 전기줄을 다 풀어놓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같이 들어있던 건데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혹시라도 이 내 차에 맞는 충전 커넥터가 없고 그냥 구멍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구멍에 끼고 이걸 내 차에 끼고 아까 저희 아파트에 본 그 구멍 있잖아요. 그 구멍에다 이걸 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충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완속 충전기가 고정형으로 집이나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정말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 7kW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몇 시간이 걸려요?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충전기 같은 경우는 뭐 5kg다 그러면 그게 1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내 차의 배터리가 만약에 70kW짜리가 달려있다. 근데 완전히 방전되고 나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한 절반 정도 소모된 상태다. 그러면 35kW 소모가 됐고 70kW까지 충전을 해야 되니까
35kW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kW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5시간 정도면 되는 거예요. 35kW를 이 2.5kW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12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12시간, 뭐 5시간 충전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kW 정도짜리 충전기가 하나 있으면 충전하는 횟수나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치해 놓고 쓰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고요. 급속 충전기 이렇게 생겼는데, 국내에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AC3상, 르노 삼성 SM3라고 되어 있네요. 이 차는 많이 없죠. 그리고 이제 1세대 전기차, 이거 DC 차 데모.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DC 콤보로 갔죠. 이 차들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제일 슬픈 차가 저 SM3 AC3상. 지금은 이제 DC 콤보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C타입 커넥터라고 얘기를 해요. C타입 커넥터인데, 이제 고속 충전을 할 때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DC 콤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속 충전이나 가정용 충전기들은 여기가 없고 이 부분만 있는 거죠. 이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네요. 요거만 있잖아요. 요거만 있으면 요거는 완속 충전기야. 와, 킬로와트당 430원이네. 이거 비싸네. 저 전기차를 또 사면 뭐 무슨 카드 같은 거를 발급 받아야 되고, 뭐 할인 카드 막 이런 거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급속 충전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거 잘 몰라요. 가정용 충전 인프라가 없는 분들은 외부에서 충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할인 카드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일반적인 차 중에서는 BMW를 꽤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BMW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 미션 변속감이에요. 이게 악셀을 밟는 양, 이거를 운전자의 의도를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PM이 좀 낮게 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아니면 좀 힘을 충분히 쓰고 고 RPM에서 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가속을 해야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주행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악셀 페달을 밟을 때 정확하게 그 느낌으로 딱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현대 기아차는 안 그래요. 제가 현대 기아차 타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RPM을 높게까지 끌고 올라가서 변속을 하냐, 짜증나게. 나는 그냥 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부드럽게 편하게 가고 싶은데. 특히 그거에 그냥 최악을 찍었던 게 바로 모하비예요. 모하비는 진짜 뭐 제가 커스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변속 타이밍을 결정을 내가 매핑을 이렇게 띡띡띡 눌러놓고 이 타이밍에 변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할 정도로 모하비는 완전 최악이었고,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뭐 수동을 타기에는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전기차는 미션이 없어서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변속 충격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행 질감이 그냥 진짜 깔끔해요. 막 어떤 느낌이지 이거? 술 먹은 다음날 진짜 잘하는 집에서 생태탕 국물 이렇게 시원하다, 약간 딱 그 느낌? 야, 이거 뭐 군더더기 없이 너무 깔끔해요. 이코나 중고차를 산 이유가 타보고 아니면 되팔자, 무턱대고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타보고 아니면 되팔자라는 마음으로 코나 중고차를 산 거예요. 근데 이걸 타봤더니 이건 맞아, 저는 전기차를 앞으로 타야 되는 사람이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원래 EV6를 계약했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차 바꾸지 말고 오래 탈 수 있는 차를 찾자.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가 나온 걸 보고 이제 그걸 계약을 한 거예요. 전기차를 타면은 좀 더 불편한 점이 뭐냐면 자동 세차를 해야 되는데 주유소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 세차 쿠폰이 없어요. 그게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뭐 한 2-3천원 더 내면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서, 새 차는 그렇게 이용하고. 그리고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내연차에 비하면은 이제 이 전동화된 모델들은 같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 무게가 보통 한 300kg 이 정도 무겁죠. 근데 이렇게 무게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뭐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어 갖고 저중심이어 가지고 코너링이 롤 같은 게 심하지 않다 그런데 그거 실제로 맞아요. 이게 막 코너링 같은 거 할 때 막 쏠리거나 이제 그러지도 않고, 주행할 때도 오히려 차량 중량이 높아 가지고 관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잔유 처리나 이런 거는 오히려 차가 가벼운 차들에 비하면 좀 더 잘 걸러지는 그런 편이에요. 코나 같은 경우는 이 설계 자체가 전륜 베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엔진이 빠지고 이런 가운데 배터리가 늘면서 무게중심 자체가 뒤로 와 있어요. 전륜의 트랙션이 충분히 살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속에서 순간적으로 토크가 센 것도 있지만 무게중심 자체가 뒤로 오다 보니까 앞바퀴를 눌러주는 힘이 약해서 뭐 특히 비 오는 날 아니면 이렇게 뭐 좀 잔 요철이 있는데 좀 악셀을 세게 밟고 있으면 막 이렇게 헛바퀴가 돌아요. 가속을 하다가 이게 파워가 엄청 세서 헛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중심이 약간 뒤로 빠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들이 요즘 만들어질 때 보면은 대부분 후륜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4륜이 되더라도 후륜 베이스 4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차를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요. 대치동 엄마들. 지금도 지금도 저녁 시간 되면 막 대치동 일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아이들 이렇게 학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느라 막 북새통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없어지는 기름들, 그리고 막 배출되는 그런 매연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분들한테는 필수로 전기차 드려야 돼요. 무조건. 봄이고 봄, 여름, 가을 계절 이런 거 상관없이 편안하게 대기하실 수 있고, 또 소음 문제 없지, 진동 없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차에서 오래 대기 타야 되시는 분들은 진짜 전기차 타셔야 됩니다. 이거만큼 좋은 대안이 없어요. 하루 평균 한 300km 이상씩 날마다 주행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전기차가 좋다면 그 충전하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뭐 렌트카를 쓰든지 어플로 시승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차종이 있으면 실제로 운행을 해보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 회생제동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회생제동의 양을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회생제동을 거의 안 쓰고 일반 내연차처럼 운행해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전기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회생제동 단계를 굳이 높여서 운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속을 할 때 전기를 많이 다시 돌려봤습니다. 운행을 해보면 어쨌든 아마 적응이 다 되실 거예요. 충전이 문제가 아니라면 전기차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전기차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만나요.